안녕하세요. 44호분 현장 설명을 맡게 된 김현정입니다. 먼저 이곳은 쪽샘 44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인데요. 무덤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안쪽에 있는 흰색 페인트 선 안쪽에 있는 곳이 이 주인공을 위한 매장 시설이고요. 이 매장 시설 밖으로 저기 하늘색 반원 페인트 선 있는 안쪽까지 적석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적석부는 높이는 3.5m로 단면 사다리꼴 형태로 채워졌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구멍들에 나무 기둥이 하나씩 꽂혀져서 목조 가구 시설을 한 후에 이제 적석부가 채워지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밖으로 이제 둘레돌 안쪽에 있는 범위까지 봉분이 쌓이게 되고요. 봉분 밖으로 둘레돌인 호석이 덮이게 되어서 둘레돌 범위의 끝부분에 이제 44호의 무덤의 범위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일부 교란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장 시설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주인공은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누워 있고요. 금동관, 금드리개, 금귀걸이, 금, 은, 유리구슬을 사용한 가슴걸이, 은 허리띠, 금, 은재 팔찌 반지를 착용을 하고 있었고요. 얼굴 주변에는 돌 비늘이라고 하는 운모가 얼굴 주변으로 125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발은 착장하지 않은 상태로 머리 위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머리 위쪽에 있는 유물 부장 공간과 발 아래쪽에 유물 부장 공간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피장자는 이제 키는 130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착장된 장신구를 봤을 때 여성으로 추정이 돼서 10세 전후의 공주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 위쪽에 유물 부장 양상을 살펴보면요. 먼저 철솥이 2점 놓여 있었고 그 철솥 위에 토기 뚜껑 받침이 뒤집어서 뚜껑으로 덮여 있었고요. 그 외에도 돌절구 공이 원반형 석제품 석구 등이 확인이 됐는데요. 원반형 석제품은 이렇게 많은 수량이 유물에 부장된 사례가 첫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고토기 같은 경우는 주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안에 물이나 수를 따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5점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토기를 보시면 조금 정연하게 토기가 다 접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 발 아래쪽에 있는 토기는 많이 훼손이 된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그 전에 집이 있어서 편이 좀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특징적인 유물은 발 아래쪽에는 바둑돌이 있었는데요. 바둑돌은 860점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나무 곽을 표현을 한 건데 안쪽에 있는 곽과 밖에 쪽에 있는 곽, 내곽과 외곽 이중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안쪽에 있는 곽 주변에 이제 보이는 디귿자 모양의 철기가 있는데요. 꺽쇠라고 하는 철기인데 이 철기는 나무들을 겹겹이 올려서 나무를 결구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 철기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 스탬플러를 찍어서 사용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된 철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유물이 이 내곽 안쪽에서 확인되는 하부석단이 있는데요. 그 하부석단 위에서는 비단벌레 말다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단벌레 말다래는 길이 가로 80에 세로 50으로 겹쳐져서 한 쌍이 출토가 됐고 말이 흙 튀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된 말 장식인데
아마 실제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의뢰 용도로 사용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곽과 외곽 사이에는 순장이라고 추정되는 유물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내곽과 외곽 사이는 폭은 80cm 정도가 되고요. 금 귀걸이 4쌍, 도자가 7점, 운모가 주변으로 확인이 돼서 총 4명에서 최대 6명까지의 순장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44호 무덤 바깥쪽 면인데요. 지금 44호 무덤 바깥에서는 총 9점의 큰 항아리가 정치된 채 확인되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서는 작은 소형의 토기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약간 특징적인 유물을 살펴보자면 먼저 그 토령이라고 해서 이런 토제 방울이 있는데요. 이 토제 방울 안에는 이런 구슬이 들어있어서요. 안에 들어가서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된 제2행위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여기 보시면 불 뗀 흔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술이랑 물을 넣어서 끓인 행위가 한번 있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행위는 이 앞쪽에 있는 토기와 저 바깥쪽에 있는 토기가 같은 하나의 편으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아마 제사를 지낼 때 토기를 편으로 깨서 흩뿌리는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금동관이 출토됐던 당시의 상황인데요. 금동관은 금동이기 때문에 편이 조금 부식된 채 일부만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걸 실제 사이즈를 계측해서 이렇게 재현을 한 재현품을 만들었습니다. 재현품은 높이는 23cm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지름은 16cm 정도로 다른 금관에 비해 크기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확인된 사진인데요. 머리카락은 금동관 안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머리카락은 큐티클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나이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큐티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동물의 털인지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분석을 통해 사람의 머리카락인 것이 확인이 되어 주인공의 머리카락이 확인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은허리띠 실제 현장에서 출토된 사진인데요. 은허리띠는 보통 공기를 맞으면 바로 보라색으로 부식이 되게 되고 지금 고곡과 금은 부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은허리띠를 그대로 계측하여 재현해낸 재현품입니다. 이 은허리띠는 큰 대형 요패를 하나 달고 있고 6개의 작은 요패 장식들이 달려 있는데요. 여성의 허리띠의 장식에서 확인되는 작은 은장도가 확인이 되어서 이제 여성의 무덤이라고 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팔찌, 금팔찌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름이 6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10세 전후의 여자아이가 착용을 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동 신발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금동 신발이 보존 처리됐을 상태 사진이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그 금동 신발을 재현한 재현품인데요. 금동 신발은 285 정도로 추정 복원해서 재현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발 아래쪽에 장식이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었던 것은 아니고 무덤에 부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유물들에 비해 신발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황남대총이랑 금관총에서 출토된 신발은 300 넘기 때문에 44호에서 나온 금동 신발은 사이즈가 작은 것에 속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비단벌레 말다래인데요. 비단벌레 말다래는 하부석단 위에서 겹쳐져서 한 쌍이 출토되었습니다. 비단벌레 실제 날개 2개를 이 물방울 모양의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서 총 여기에 200마리의 비단벌레가 사용이 되었고, 한 쌍이기 때문에 총 400마리의 비단벌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단벌레 말다래는 5개의 직물을 겹쳐서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심판이 되는 대나무 죽재 직물을 먼저 놓고 그 위아래로 직물들을 겹쳐서 실로 엮은 것이 특징입니다. 원형 장식에 물방울 모양의 4개를 겹쳐서 꽃잎 모양을 만들어서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저희가 실 꼬임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꽃잎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대로 복원을 해낸 재현품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것은 바둑돌인데요. 지금 흑돌과 백돌을 나눠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총 860점으로 발 아래쪽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바둑을 두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연석을 그대로 채집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쪽샘 44호분의 발굴 조사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자료와 유물을 심층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